악자 들어가는 산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 오시다 보면 바위 많이 밟고 오셨죠? 바위산이 많은데 악자 들어가는 산이 기도발이 강하답니다. 혹시 도심에서 묘령의 여자들이 혹시 도에 관심 없으세요? 하고 접근한 거 보셨어요? 그 도가 바로 도를 깨치려면 악자 들어가는 산으로 가야지 돼. 그래서 이 모악산에도 그 강증산 있죠? 증산교, 교주. 요 바로 옆에 대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득도를 냈어요. 진묵대사가 옛날에 여기서 득도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도를 깨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 비 온 날, 검정 고무 신고 이 벌 벌리고 돌아다니는 데 많아. 맛이 가가지고. 너무 강한 기에 맛이 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내림 받으면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아예 옛날에는 그 아까 말씀 8천 중에 하나야. 무당이나 왜? 신을 받는 거, 잡신을 받는 거,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신의, 잡신의 어떤 심부름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천시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직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돌을 닦아. 근데 오래 닦을 거 없어. 저기 속성 파이널 코스 있습니다. 돈만 싸갖고 하면 밥도 해주고 가서 기도만 하면 돼. 아까 여기 오시다가 안 보셨죠? 내가 한쪽으로 샜거든? 근데 그거 길이 아니래. 길이 아닌 걸 닦는 게 도 닦는 거야. 근데 안 보셨어. 여기 가면 바위에다 촛불 켜놓고 있어. 저는 가서 가끔 그 촛불만 전부 초만 주워 수거해가. 집에서 써. 근데 아까 여기 밑에도 보면 이따 가서 보세요. 그 무당들이 부다는 곳이야. 신당. 그 큰 바위 밑에서 되게 촛불 켜놓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모악산은 영산 중에 하나는 틀림없고 이 호남에서 이게 어미모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산이고 순창에 회문산이 있어. 거기가 오선 위기혈 해가지고 큰 명당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 산이야. 어머니 산과 아버지 산인데 한반도로서 보면은 모악산이 그 시인 김지아 선생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박경리 선생 사위. 그분이 이 모악산을 굉장히 좋아하셔. 한반도 자궁이다. 이쪽과 저쪽 너머 쪽에. 그래서 여기가 지도를 넣고 봐도 여기가 신체의 어떤 자궁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영산이죠. 요즘 또 뭐지 단학선원인가? 거기가 여기 사가 여기가 좀 나름대로 이게 성지로 만들려고 하죠. 아무튼 산의 기운이 특이한 건 특이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를 온 것은 옛날에 풍수 손석우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묘 때문에 김일성이 49년 장기 독재를 할 수 있었다. 이 묘의 전기 때문에 라고 해서 유명해졌죠. 아까 오시다 보니까 길이 반들반들하죠. 수많은 우리 말고도 이렇게 버스 대절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전국에서 이 묘를 보기 위해서. 요즘 저는 경기 잘 모르겠습니다. 막 멋떨어지고 뭐 다 떨어져가지고 죽쓰는 사람들 많죠. 비도다가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죽겠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그렇게 머리 아픈 짓 하느냐. 명당 하나만 쓰면 3대가 확실하게 보장받는데 그거 쓰지 뭐하러 그 짓 해. 자식 공부 잘하지. 오래 살지. 돈 벌지. 그게 명당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오래 이 풍수에 대한 어떤 신앙이랄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참배하거나 돈 여기다 놓으면 국가보안법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 그 자손들이나 참배하시고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요. 여기에 대해 풍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1인자라고 했죠. 1인자보다 더 위가 뭔지 아세요? 상수의 고수의 상수인가. 고수 한 분 계세요. 여기 아까 잠깐 소개했던 선문대 천학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야. 앞으로 몇 주 더 들으시잖아요. 똑같은 나물, 똑같은 거. 새로운 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학 교수님 일부러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와 주셨어요. 어디 계세요? 예. 예,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저 시험해보는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저 TV 카메라 앞에 서면은 절대 떨리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좀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 풍수적으로 설명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보실 수 없는 분인데 흰머리가 이렇게 흰샘이 이렇게 길게 나셨던 분이 좀 주로 MBC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큰 소리 꽝꽝 치셨던 분이 뭐 이 자리 때문에 김일성이 49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다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하고 나서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그분이 유명세를 탔고 또 이 자리가 알려졌고요. 네, 저도 전주에 살고 있지만은 이 등산을 무악산을 상당히 많이 다녀봤어요. 다니는데 저 길로 가면은 얘가 넓게 보여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로 와본 지는 풍수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저도 와봤습니다. 네,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뭐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풍수 용어만 가지고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제 영역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용어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시는데 아마 동양방에서 항상 이렇게 등을 대시고 이제 선생님들 거꾸로 앉으셨어요. 제가 그리 가고 이렇게 서 계시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항상 생각이 물론 뒤로 돌아봐야 하잖아요. 그죠? 뒤 산이 바로 주산이면서 이제 모악산이라고 했는데 이 산줄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흘러가다가 그 남덕유산 밑에서 장수에 가면 장안산이 있고 정확하게 봉우리 영치봉이라는 데서 나뉘어져 들어옵니다. 그 나뉘어서 들어와가지고 지난해 와서 마이산은 다 아시죠? 마이산에 기봉을 한 다음에 그 산이 다시 아마 저 산이 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덕산을 거쳐가지고 관촌 슬지제를 거쳐서 산이 저 뒤로 가다 다시 북유럽에 흘러오면서 기봉을 한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운이 세고 아마 여러 가지 신흥 종교들이 이 모악산 자체에서 많이 생겨났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제 전주김씨 시조묘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계산을 빨리 못했는데 아마 한 750년 전에 돌아가셔서 여기다 묘를 쓰셨던 것 같아요. 전주김씨 시조이고 아까 그분이 이제 여기가 김일성 갖고 연계를 지니까 김일성이 전주김씨다라고 하니까 전주김씨 종친에서는 이 자리는 김일성 시조묘가 아니고 전주김씨 시조묘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우리 가문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일성이가 만약 전주김씨다 그러면 전주김씨는 다 빨갱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절대 거부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한간에는 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김일성 시조묘가 여기가 있다가 보니까 6.25 때도 전주는 폭격을 안 했다. 그래서 전주가 온전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곳입니다. 이제 뒤에 주산이 모악산이라고 했죠. 현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을 대고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산이 좌청룡이죠. 아까 청룡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남자와 권력과 명예와 벼슬을 상징합니다. 근데 청룡이 상당히 길게 뻗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가서 저수지 있는 데 가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청룡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권력이 상당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백호가 되겠습니다. 백호는 여자를 상징하고 여자도 만만치 않죠. 솟아올라가지고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부를 상징하고 재물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선녀탕 자꾸 말씀드렸는데 아마 선녀 옷 주워오신 분 계시는가요? 선녀 옷 제가 먼저 오면서 주웠거든요 벌써. 그 선녀탕 있는 그 물이 쉽게 하면 그게 명당수가 되겠잖아요. 여기서 이 골짜기에서 흘러간 물로 저 골짜기 흘러간 물이 거기서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이제 저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수구 또는 파구 얘기를 하는 거죠. 집터나 묘자리에서는 수구가 보이지 않아야 좋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수구가 잘 짜여졌다, 수가 막힌다는 얘기인데 수가 막혔다는 얘기는 주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물은 빠져나가지만 그 골짜기로 밤이 되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앞에가 툭 열려있으면 바람이 들어온다. 우리가 털을 잡을 때는 항상 따뜻하고 온화하고 편안하고 아까 제가 막 서둘렀던 이유가 지금쯤에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싸늘하죠. 햇빛이 잘 들고 잔디가 잘 살고 또 집에서도 남양집 좋아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바람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 유지가 돼야 되고 습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수구가 열려버리면 그리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수구가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다 털을 잡을 때는 불가피에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비보풍수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주로 그 수구 쪽에다가 당산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뭐 난근석을 세운다든지 뭐 난근석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난근석은 기자신앙에서 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비보, 응기가 강한 곳에 응기를 누르기 위한 양기 보완 차원이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응기라는 거는 사람이 꼭 음란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기라는 건 춥고 어둡고 지금같이 그늘지고 그렇죠? 고리지고 차갑고 습하고 이런 것들을 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근석을 세우게 되면은 그 난근석에 의해서 바람이 막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에 편안해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남근석이 그런 식으로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고 마을 사람들이 살기 편안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고마움의 표시로 그걸 없애기 않게 보존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당산제를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륵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또 남근석을 아들 못 낳은 사람 또 깨에다가 이렇게 갈아먹는 데가 있어요. 미륵굴 가보면 코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갈아먹고 지금은 시멘트로 다 보완해 놓고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고쳐 쓰는 게 비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저 밑에 이제 논밭들이 이게 보이는데 저런 걸 일러서 이제 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룡과 백구 안쪽에 들어있으면 내명당, 밖에 있으면 외명당인데 여기는 뭐 좁아서 내명당이라고 볼 만한 데는 없겠죠. 근데 명당이라는 건데 풍수에서 명당이라는 용어 뜻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명당이면 아주 좋은 땅 여기다 묘를 쓰면은 자식이 대통령이 되고 김일성이 같은 아들이 난다 뭐 이런 좋은 땅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명당은 이렇게 혈판 앞에 펼쳐진 넓은 공간을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로 오면 운동장이 되겠고 어떤 마을로 오면 텃밭, 텃론이 되겠죠. 이제 더 크게는 밖에 나가서 큰 생산단지가 논밭인데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먹고 살았잖아요. 부의 축적도 되고 생명 유지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명당이란 말이 그렇게 또 좋은 땅도 명당이라 한다라고 이게 변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용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털을 잡을 때 명당수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당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명당수라는 것이 교수님 책에 보면 나와 있죠. 그 풍수학사제도 그분 나와 있는데 주로 습도 수분 유지를 해준다. 털을 잡았을 때 거기서 증발된 물에 의해서 습도와 수분을 유지시켜 주겠죠. 그다음에 거기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쓰고 버린 물에 물을 또는 오물을 쓸고 내려가는 오폐수 정화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농경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때 쓰는 농업용수로 쓰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식수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명당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물을 명당수라고 하고요. 풍수에서는 또 물이 설마 안 흐르더라도 고리진 부분은 또 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당수가 중요한 것이 맥이 이와 같이 산줄기가 흘러 내려가다가 명당수 앞에를 흘러주면은 막아주면은 산이 진행이 멈추겠잖아요. 그죠? 그럼 멈추면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기가 충만하겠잖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서 계신 분들은 좀 덜 받겠죠. 팔바닥이 좁은데 어디로 받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기가 뭉치게 하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당수에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와 같이 넓은 호수도 이제 명당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샘물도 이게 명당수로 볼 수 있는데 샘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되면은 그 물맛을 보고 지하 자원이 뭐가 묻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온천이다. 그러면 이제 그 풍수 인자수지 보면 탕천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면 그게 명당일까요? 아닐까요? 온천이 나오면. 네, 온천이 나면은 온천 개발로 돈 많이 벌 것 같죠. 온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온천은 뜨거운 물이 기가 다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땅속에 실제 이제 좋은 기가 없잖아요. 이미 새버렸으니 한쪽으로. 그래서 좋은 땅으로 치지 않고 나쁜 땅으로 칩니다. 그와 같이 또는 뭐 광천, 녹물이 나오는 물이 새 맛이 철분 맛이 많이 나는 물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이 나는 건 밑에 지하자원 쇠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 광산 개발한다. 밑에 허공이 되겠죠? 원주민은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면 유해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도 크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물이 우리가 털을 잡고 샘물을 파괴했을 때 그 물이 물량, 지하자원의 물량, 수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가지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중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샘이라는 것이 역시 명당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신사에서는 이제 주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작이라는 것이 이제 주작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그 성정을 닮아간다. 즉 앞에 있는 건 되게 아마 영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회사에 가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뭐 영업 수익 목표 얼마 이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안산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산이 예쁘게 잘생겼으면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성깔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이 있으면은 내가 성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하고 나빠지겠죠. 그래서 안산은 내 생활 목표다. 즉 그것이 예쁘게 금영산처럼 딱 돼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자의 눈썹처럼 생기면은 왕비가 날 수 있다. 일단 산이 부드러우면은 사람이 성격이 또 아까 말씀드린 착하다. 뾰족 하면은 성깔은 있지만 분별력은 분명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산들이 일등의 조산 얘기를 하는데 조자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침조자를 쓰는데 그 아침조자가 큰 옥표를 찾아보면 아침조라는 뜻보다는
배알하다, 읍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저 쳐다보고 있잖아요. 모든 산들도 바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응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을 돌리고 있으면 나를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기 있는 산도 전부 나를 향하고 있어야 돼. 저건 다 내 졸개들이고 내 신하들이거든. 졸개라고 만드잖아. 소송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아마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이 하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선생님들 나중에 한 학기 하시면 교양과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옆에 와서 청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답사대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자기 선산이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러죠? 이게 좋은 땅인지, 우리 집터가 청룡배가 잘 감싸서 우리 집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습도가 딱 적절한지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가장 예쁘게 생긴 여자 선생님 오시면 제일 좋은데. 선생님 좀 잠깐 오시겠어요? 네. 그 종이를 저를 주시겠어요? 이리 좀 잠깐. 날씬해서 이리 앉으실 수 있죠? 네. 이게 혈입니다, 혈. 혈 또는 명당이에요. 이분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나란히 같이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 책을 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심심할 때 그 생각을 딱 해보세요. 책을 놓고 딱 앉으셨을 때, 내가 어느 자세를 취했을 때 책을 가장 집중력 있게 오래 볼 수 있냐,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 그때 보시면은 머리가 약간 앞쪽으로 숙인 듯 해야 되고 팔이 이렇게 펼쳐진 듯 해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높아서 잘 못 느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제 이 머리가 약간 앞으로 숙인 듯, 주산이 나를 감싸는 듯, 쳐다보는 듯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팔 두 개는 청룡과 백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책상에 올리는 거하고 이렇게 펼쳐놓은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쥐게 되면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펼쳐놓으면 힘이 전부 분산돼요. 그래서 청룡과 백호는 사람 팔도 위에서부터 점점 가면서 가늘해지잖아요. 손톱끝들이 가늘해지죠? 이와 같이 가면서 점점점 가늘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백호도 마찬가지. 그래야 산이 안으로 이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그럼 혈이잖아요. 혈이 청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주산도 나를 잘 응시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좀 공부하기 힘들면 기지개 이렇게 하잖아요. 뒤로 쭉 펼쳐보세요. 그럼 팔이 펼쳐지거든요? 펼쳐지죠?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감싸지 못하고 열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수가 열린 거예요. 쉽게 하면 산도 앞면과 뒷부분이 있어요. 산도. 사람 얼굴이 있고, 그다음 뒤통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명당자리, 좋은 자리는 앞쪽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룡과 백호가 감싸는 안에 있는 게 이게 앞쪽이에요. 만약 뒤로 제껴서 이게 산이 뒤로 넘어지면서 팔이 열려버리면은 등 쪽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은, 우리 집이 이게 이제 일명 풍수용으로 장풍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잘 막아지는지 감싸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거다. 아까 제가 주먹을 쥐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주먹을 쥐면은 힘이 한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끝을 갖다 이걸 기봉했다는 산이 봉으로 솟았잖아요. 이게 솟게 되면은 안으로 감싸자고 밖으로 뻗칩니다. 이렇게 열려요. 그럼 수구가 열리는 상태면 안에 환경이 깨어지겠죠.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풍수의 순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룡이게 길면은, 말씀 들어보셨죠? 연세 있는 선생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자리를 쓰면 큰 아들이 잘 되고 어떤 자리를 쓰면 작은 아들이 잘 된다. 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풍수를 데리고 왔느냐, 큰 아들이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치가 달라진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청룡백호가 위에서부터 점점 가늘해지면 형제 모두가 골고루 다 잘 되는데 끝에가 기봉을 하면 막내가 잘 돼요. 근데 막내가 밖으로 뻗쳐서 막내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 위에는 깨져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잘 감싸는 거죠. 백호 하면 또 역시 여자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전원주택을 사시게 되거나 농가집을 사시게 고쳐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래 있는 집을 그대로 그냥 잠깐 고쳐서 쓰시는 건 좋은데, 돈이 있게 되면 나중에 집을 크게 없애버리고 크게 짓거든요. 질 때 집 자체에는 이 청룡과 백과 능선이 슬가만히 있는데 요거를 망가뜨리면서 넓게 져버려요. 그러면 집 잘못 지고 들어가면은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집이 명당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집이 잘 지어진 거거든요. 3년 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동티가 나겠죠. 동토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청룡과 백호를 깨뜨리니까, 환경이 변화가 와버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까 청룡과 백호 깨지면 어떻게 돼? 바람을 맞잖아요. 우리 중풍 걸릴 때 할 때 풍자도 바람 풍자고 바람도 풍이잖아요. 그래서 풍이 걸린다는 얘기죠. 집을 잘못 고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생각해 주면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제가 너무 길게 하면은 선생님도 서울까지 가시는 바빠요. 저는 전주에서 잘 사람이 안 문제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대학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